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무죄성 사주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무죄성 사주 많으시죠? 저도 무죄성입니다. 네, 무죄성 사주가 때로는 더 나을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어떨 때 무죄성이 차라리 나은가? 네. 사주에 관살이 강하게 있으면, 예, 재생살이 이루어지죠. 재성이 있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재생살이라는 거는, 재라는 건 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친으로 하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식상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생살이 벌어지는 거는 돈으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지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의 행복보다는 결과적으로 뭔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살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아버지 복이 좀 없거나 아니면은 시어머니의 재생살이면 시어머니로 하여금 시집살이를 해서 좀 고통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국에 관이 있을 때, 정관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편관이 있으면 그럴 때는 편관으로 인해서 재생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무죄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서는 일단은 오행이 다 골고루 있고 십성이 다 골고루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평탄하기는 하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행을 잘 갖추고 오행도 쏠리지 않고 골고루 다 있는 그런 사주를 선호할 테고, 그래도 잘 나갈 때 뭔가 한 방을 제대로 건진다거나 내 인생 까일 거 한번 태어난 이상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행을 다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삶보다는 좀 쏠려 있는데 운에서 용신운이 강하게 짜고 들어오면 그럴 때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어떤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또 약간 쏠린 사주에서 좀 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재성은 그야말로 식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시작하고 뭔가 그거에 대한 아이템을 짜는 단계라면, 재성은 그런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 그죠? 결과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재성이에요. 그러면은 내 사주에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 시작은 엄청 잘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본인이 의도를 했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건 간에 그 결과가 좀 부실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식상만 있고 원국에 재성이 없는 그런 사주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의 주인공은 분주다망하긴 하겠죠.
네, 시작은 잘하니까 뭔가 좋다. 아니면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듣고 오면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데 끝까지 그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성을 잃지 않고 가야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네 삶이잖아요. 어떤 일에서든. 근데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식상을 열심히 쓰다가 조금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그 하던 일을 도중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이거는 심포도야 하고 포기를 하고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포기를 해서 결과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가 되는 그런 삶. 네. 근데 남들은 알아요. 이제 여기서 10걸음만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 10걸음을 못 가서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재성이신 분들은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내가 만족할 만한 처음에 예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결과를 이루는 그런 연습,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상이 이제 과다하면 특히나 벌리는 건 엄청 잘 벌려요. 근데 식상이 과다하면 또 게으르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거죠. 오늘 계획 다르고 내일 계획 다르고 오늘 시작한 거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고 내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재성이라는 거는 뭔가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적당한 이제 꾀도 좀 있어야지 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꾀도 적당히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요. 눈치도 빠르다 보니까 이제 꾀가 좀 발달했어요. 꾀가 발달하다 보니까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그 꾀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재성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니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얄밉죠.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직하고 다소 바보같이 묵묵해요. 그냥 진짜 그 거북이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고요.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토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무재성을 거북이처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무재성인 분들은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을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 얄미운 토끼처럼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사실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인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본인의 철학, 본인의 철학 같은 것들이 해석에 있어서 많이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주를 보유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짙다 하면은
그 강하게 타고난 성향대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배제를 해야 돼요. 사주를 공부하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풀어줄 때는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철학에 근거해서 풀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풀어주고요. 네. 내 철학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 대신에 그 무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삶에 있어서 무재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점들을 개운할 수 있는 개운법은 반드시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배제한 채 올바른 개운법까지는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런 허리너블 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이고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네. 근데 때로는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내 같은 사주를 보고 여기서는 이런 말 듣고 저기서는 저런 말 듣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사주를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그 철학이나 가치관이 많이 들어간 해석이어서 네,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재성, 이 재성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무재성이고요. 저희 신랑은 재다신약이에요. 재성이 상당히 많아요. 사는 것도 정말 그래요. 저는 거북이 같고요. 저희 신랑은 토끼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이길 수도 있겠죠. 이길 수도 있는데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요. 남편이 절 보면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겠죠. 조금 깨도 부리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저희 신랑은 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잘 피해가요. 굉장히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피해가서 좀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망신을 좀 시켜야지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재성 사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원리에 입각해서, 저는 절대로 사주는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리를 알면 다 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리에 입각해서 무재성 사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재성이 있는 사람이 무재성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같은 무재성끼리는 느낌이 좋겠죠. 우리는 착한 사람, 우리는 꿍꿍이가 없는 사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성. 그러면 이 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가운데 이가 빠진 거예요. 한가운데 입이 빠졌네요. 재는 비겁이 극하는 존재죠. 그죠? 비겁이 극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비겁이 강할 때는 식재로 좀 비겁의 힘을 좀 빼줘야겠죠. 설기를 시켜야지 비겁의 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설기가 되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겁이 강한데 설기가 되지 않는 사주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남들이, 특히 신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신이 곧 법이고요. 고집이 굉장히 세 보이고요. 그 다음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그러니까 결국 독불장군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설명했더니 결론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 입 아프게 다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원래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류들은 아니겠죠. 근데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다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이 사람이 피곤하고 본인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 착각하는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별로 그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거나 마음을 터서 내 걸 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내어주고 어려울 때 자신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인지상정의 모습인데,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는 뭔가 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해요. 주변에 비겁이 강하다는 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결국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죠? 사람들이 다 똑같냐? 100이면 100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은 나 자신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재성이 없는 게 좋겠죠. 비겁이 강한 사람이 재성으로 이렇게 극을 하다 보면은 이제 힘이 많이 빠지니까 비겁이 강한 모습, 특히 단점의 모습이 덜 보일 수 있지만, 비겁이 강한데 재성이 없으면 비겁이 강하게 극을 해야지 좀 설기가 많이 되는데 설기가 안 되니까 이 비겁의 단점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비겁이 약한 신약한 사주에서 재성이 없으면 좋죠. 왜요? 자기가 안 그래도 비겁이 너무 약해서, 비겁이 약하다는 거는 진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주체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래 자기의 중심성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설령 본인의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척이라도 해요.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척지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의견이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부담이에요. 그러면 또 괜히 사람 하나 잃을 것 같고, 아니면은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강한 사람들이 비겁이 약한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는 일이 항상 끌려다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 항상 끌려다니다 보면은 자신의 이익은 없이 남한테 끌려다니다가 내 인생은
내 것이어야 되는데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보면은 뭔가 내가 꿈꾸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그러면 나이 먹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비겁이 강해서 자기 걸 잘 챙기고, 예. 그래서 뭔가 자기 꿈을 이뤄서 열심히 멋있게 살고 있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비겁이 강하면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어요. 버텨낼 힘이 아무래도 적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재성으로 극하면서 많이 힘을 빼는 재성이 없는 게 훨씬 낫죠. 그쵸? 그러니까 비겁이 약하면 사실은 재성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추구하면 본인 힘은 엄청 빠지고 재성을 탐하다가 자신이 낮아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재성인 사람은 언제를 노려야 돼요? 비겁이 아주 강해지는 시점에 재성을 노리면 그때는 좀 돈이 내 안에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바로 비겁이 아주 강하게 짜고 오는 타이밍이겠죠. 갑목이라고 한다면 대운에서 갑인, 을묘 이런 식으로 오면은 최소 20년 동안에 이때 벌어놓은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식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강한 사주들은 식신으로 설기를 하면 좋겠죠. 식신으로 설기를 해서 뭔가 항상 시작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궁리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문제는 그 계획하고 궁리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재성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를 못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겠죠.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면 결과를 못 보겠죠. 그쵸? 그러면은 신 강한 사람들은 자꾸 개운법으로 식신은 원래 있으니까 시작은 잘하고 궁리는 잘하니까 이 없는 죄를 자꾸 취하도록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걸 끝까지 결과까지 도출해낸 다음에 그 뒤에 또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것이 좋은 개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겁이 약해서 굉장히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식신으로 기획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힘이 빠지니까. 근데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가장 그 힘든 상황이 이게 살이 비겁이 약한 상태에서 살이 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살이 있는 사주면 굉장히 비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이 비겁을 바로 치러 오거든요. 오죽했으면 살이라고 하겠어요. 살 맞았다 그러죠? 이게 편관인데 편관과 살의 차이는 편관은 식신이 있어서 식신으로 하여금 살을 제어해 줄 수 있을 때 편관이라고 하고 내 사주 안에 식신이 없으면 이 살로 하여금
무방비로 당하는, 내 비겁이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살의 이 식신의 유무, 식신의 유무에 따라서 관과 살이라, 아니 살과 편관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는 다소 내가 식신아 나 좀 살려줘 하고 생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이 살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주겠니? 내가 너를 생해주는 이유는 이 살을 보호해 달라는 얘기예요. 살로 하여금 내가 당하지 않도록 식신을 생해주는 거죠. 오행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이기적인 유기체예요. 자기가 살라고 식신을 생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생하는 거는 참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하려는 거는 비겁이 식신이 무조건 예뻐서 생할까요? 이 경우는 식신을 생해야지 식신이 강해져서 이 살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식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는 신 강할 때는, 신 약할 때는 재성이 없는 게 좋겠죠. 재성이 있으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비겁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그러면 재성이 살을 생하니까 재생살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비겁이 약한 신약사주에서는 무재성일 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식신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 살을 제거해 줄 수 있고, 살이 설령 내 원국에 없더라도 살은 1년운에서도 오고 대운에서도 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살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기제인 식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신을 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신은 무조건 좋다고 그러죠? 무조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살을 제어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는 이 신약한 명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까지 와봐요. 하루하루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가서 그리고 출근하고 집에 돌아올 땐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운에서 또 살이 오거나 아니면 원국에 살이 있는 경우는 정말 힘든 케이스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집에 오면은 맨날 소파랑 한 몸이 되는 이유가 살이 저는 4개예요. 살이 4개니까 제가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집에 오면 소파랑 딱 붙어서 찍찍이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저를 되게 게을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게. 더군다나 또 저는 이 살의 힘을 빼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이 인성을 생하면 이 살이 힘이 빠지면서 이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저는 인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의 힘은 대단하고 나를 도와주는 인성의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는 건요, 내가 힘들 때 나는 내가 다 무수의 불처럼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복이라고 그러죠.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복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살을 온몸으로 맞고 살이
힘이 너무 세요. 인성이 없으니까 살의 힘을 뺄 방법도 없고, 그죠? 또 인성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상황도 절대 펼쳐지지 않고, 오로지 내가 힘든 건 나 스스로 다 짊어지고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 불쌍해요, 진짜. 더군다나 살이 무지 강하면, 살인 상생이라도 되면은 이거는 정말, 저는 살인 상생도 되게 부러워요. 예. 인성으로 설기가 되면서 인성이 결국 나를 생하게 되니까 살인 상생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신약한 사주에서는 재가 없는 게 낫다. 네. 신강한, 비겁이 강한 사주에서는 재성이 있어야지 힘이 좀 빠지면서 비겁의 부정성이 좀 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과의 관계도 아까 얘기했죠. 식신이 생활 대상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식신이 생활 대상이 없으면 관만 있는 경우는 식극관이 되어서, 네, 식극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식극살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무재성일 경우에, 네, 식극관은 그다지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죠. 관성은 정관은 좋은 거니까, 길신이니까, 그죠? 길신이니까 정관은 좋고, 식극살일 때는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이 경우는 아주 잘 쓰이는 거고요. 그죠? 근데 살의 힘이 식신의 힘보다 더 세면은 식신이 치료 갔다가 살한테 당해서 돌아오죠. 식신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살은 더 날뛰고. 그죠? 그러니까 살을 치러 가려면 결국에는 식신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어야지 살을 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죠? 재성이 없으면 바로 관으로 간다. 네. 그러면 식극관은 뭐예요? 정관이 식신에 의해서 극을 받는 거니까. 정관은 울타리잖아요. 우리가 모두 평화롭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규율이나 법규, 뭐 조례, 규칙, 약속, 우리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 울타리를 식신은 나의 본능계고 감성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다소 사회적인 어떤 약속들을 무시하는 형태, 이게 약간 무시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때문에? 나의 본능계 때문에, 나의 욕구 때문에, 그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죄일 때, 무죄이면은 또 관성이 힘을 못 받겠죠. 그죠? 관성이 힘을 못 받죠. 신 강할 때는 무죄이면 안 좋죠. 왜? 관성이 있어야지 비겁으로 신강한 사주들이 이 울타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서 조금 도덕의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재성이 없으면 이 관성의 힘도 굉장히 약하겠죠. 생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럼 비겁이 만약에 강하면, 비겁이 강하고 관이 약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약속, 우리가 모두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틀들을 쉽게 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신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죄가 없는 게 좋죠. 죄가 관이나 사를 생하면, 관이나 살은 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가 또 지금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해요. 그러면 신약한 사주에 이 관살이 강하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없이, 나 자신은 없어요. 남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비겁이 약하고 살이 강한 사람들은 남만을 위해서 살아요. 남만 보여요. 그야말로 좀 너무 희생적인 삶을 살겠죠. 근데 뭐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수틀리는 거죠. 너무 인생이 억울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비겁이 약하고 굉장히 신약한 사주들이 이 살이 강하면 평상시엔 괜찮아요. 평상시엔 괜찮다가 이제 뭐 비겁이 온다거나 인성이 온다거나 하면은 본인의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인생이 확 억울해지면서 이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본물 터지듯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쟤 왜 저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죠? 여지껏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운에서 비겁이나 인성이 오면은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기를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억울한지 모르고 그냥 살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몰려오는 이 비겁과 인성 때문에 한 번 터지면 본물 터지듯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억울함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헤아려 주고 평소에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좀 항상 뭔가를 배려하고, 좋은 거는 같이 누리고 힘든 거는 같이 나누는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예.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근데 재가 없어요. 그러면 인성이 그대로 잘 살아있네요. 인성이 잘 살아있어요. 네. 되게 신강한 사주면은 비겁도 만약에 강해요. 그런 상태에서 인성이 온전하게 잘 살아있으면 인성이 비겁을 또 생해주죠. 그러면 더 신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신강할 경우에는 무재성은 안 좋겠죠. 왜? 재성이 인성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 인성의 힘이 좀 빠지면서 인성이 비겁을 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비겁의 힘이 좀 줄어들어서 비겁의 부정성이 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재성이 인성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힘이 세요. 힘이 센 상태에서 인성이 비겁을 또 생하면 극신강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극신강은 정말 남을 안 봐요. 네. 그 대신에
뭔가 이루는 힘은 대단하답니다. 왜요? 보통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소 누군가가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군가가 연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눈 감고 쭉 목표만 보고 가야 되는데,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목표만 보고 가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힘이 굉장히 좋아서,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겁이 약해서 매우 신약한 사주들은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자꾸 누가 마음에 걸리고 뭐 하다 보면 돌아 이렇게 하자니 A라는 사람이 올 것 같고, 저렇게 하자니 B라는 사람이 올 것 같고,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 목표까지 다다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주는 좀 신강해야지, 좀 약간 다소 이기적이더라도 본인의 목적 달성에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렇지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거는 분명히 평가는 달라질 것 같아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결국 내가 살아야지 내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비겁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희생도 차라리 좀 내가 하거나, 아니면 희생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나눠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요. 좋게 보면 착한 거고요, 나쁘게 보면은 자꾸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분명히 그거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육친에 관해서 또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비겁은 나, 동료, 형제, 그죠? 나, 동료, 형제, 동업자, 그런 개념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 식신은, 이거는 그러니까 동료, 뭐 형제. 식신은 뭐예요? 회사에서는 부하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선 부하가 될 수도 있고, 여자에게는 자식이고요, 남자에게는 장모님이에요. 그리고 쟤는 여자에게는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 아빠, 남자에게는 아빠, 아니면 부인, 아니면 애인,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관은 누가 될까요? 관은 상사, 나의 윗사람들, 윗어른들, 그렇게 되겠고, 또 관은 뭐예요? 제가 생하는 거죠. 내 시어머니가 생하는 거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식이죠. 그러니까 남편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관은 남편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관은 회사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은 엄마예요. 엄마. 뭐 문서도 되겠죠? 문서. 네. 그래서 돈은 재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재성으로 쓰는 거고요.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이 문서로 묶여 있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이 재가 아니라 이 인성도 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죄사주면 돈이 없나요? 아닙니다. 무죄사주는 인성이 돈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인성이 아니더라도, 예, 토가 이렇게 강하게 지지에 토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곧 이 사람의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비겁이 적당히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주면 동료 복이 있고 형제 복이 있고, 그저 친구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동료 복이 없고 형제 복이 없고 친구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 용신일 때,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부하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고 장모님 복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재성이, 그 다음에 식신이 이제 너무 신약한 경우에는 식신이 설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신약한 사주에서 식신이 한 3개 정도 되면은 그거는 식신으로 인해서 많이 더 신약해진 경우니까 부하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고 장모님 복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성이 내 사주에서 용신이면은, 그럴 때는 용신은, 재성이 용신이려면은 신강한 사주가 용신이 되겠죠? 신강한 사주에서 재성이 용신이면 아빠 복이 있고 시어머니 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부인 복이 있고 애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이 용신이라는 건 정말, 예, 비겁이 천지일 때, 예, 관성이 용신이 되겠죠. 유일하게 비겁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이 발달한 그런 사주에선 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강한 사주를 이때 관을 용신으로 삼겠죠? 그럴 때는 상사복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굉장히 탄탄한 동아줄이겠죠. 그래서 윗사람으로 하여금 예쁨을 받아서 승진 케이스마다, 예, 잘 승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자에게 있어서 관이 용신일 경우에는 남편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회사 생활을 한다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그 직업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관성이 용신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조금 희귀하죠. 비겁이 지나치게 강할 때 이 관성이 용신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너무 많으면, 관살이 너무 많으면 나를 극하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살이 많으면 남편이 여기도 남편, 저기도 남편, 저기도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은 뭐예요? 나만 보면 밥 달라, 뭐 해달라,
남편은 항상 나만 보면 뭘 해달래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남편이 사방팔방에 있는 거니까 나는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삶이니까 남편 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남편으로 하여금 좀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 용신인 경우는 보통 신약한 사주가 인성이 용신이겠죠. 네, 신약한 사주는, 예, 신약한 사주에서는 일단은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죠?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신 강할 때는 엄마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신 강하다는 건 비겁이 강해서 남의 말 안 듣는다 그랬죠.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얘기를 해봤자 마이동풍이죠. 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자녀분을 키우는 엄마들은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켜보다가 한마디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그러면 결국 그 자식의 가장 그 자식에게 통할 수 있는,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발견을 해야겠죠. 그죠? 그걸 발견해서 용돈이면 용돈, 뭐 그런 식으로 그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엄마의 말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성이 용신이면은, 네, 도장, 문서가 용신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일단 어디에다가 묶어놔야겠죠. 예, 묶어놔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인성을 사용하시면 좋고, 인성이 용신이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인성이 공부의 성분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결국에는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고요. 인성이 용신이라는 거는 신 약한 사주에서 인성이 용신이라고 했으니까, 신 약한 사주는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지 본인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잘 찍히고 있나요? 아, 네. 요즘에 재난 정보가 너무 많이 와서 도중에 자꾸 끊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얼추 무재성 사주에서 나타나는 현상 총정리를 해봤고요. 네. 개운법도, 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요, 그 자식에게 가장 약한 약점을 찾으셔야 돼요. 저희 딸도 비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남도 안 봐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봐요. 그런 자식은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있겠죠. 그죠? 저희 딸은 용돈이겠죠? 네. 용돈으로 다뤄야겠죠? 예. 그래서 10마디 필요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용돈을 끊어버려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면 그 사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데 나의 말빨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개운법도 자꾸 연구하고 머리를 쓰다 보면, 예, 궁리가 나옵니다. 저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죽기 직전에, 예,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러다 나 죽겠구나 하고 궁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딸은 어차피 내 말 안 듣는 애구나. 아, 그렇구나. 얘는 그렇게 타고났구나. 아, 그러면 얘한테 가장 약점을 내가 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이도 좋아지고, 열마디가 필요 없고 딱 한마디 임팩트 있는 그 용돈 삭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아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자녀분의 사주를 살펴보면서 가장 큰 약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오늘 좀 길어졌네요, 진짜. 오늘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좋아요를 먹고 사는 이슬과 같은 사람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